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이화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 대상으로 이미지를 추가하여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시작합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의 각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염에 대한 정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감염 경로로는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주요 감염 경로로는 접촉, 비말 감염, 경구 감염, 경피 감염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 매개 주의에 대한 감염 경로로는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습니다. 비말 주의에 대한 감염은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 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등이 있습니다. 또 접촉에 대한 주의로는 직접 또는 간접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157 대장균, 시겔라균, 헤파티스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 감염, 욕창, 옴,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이처럼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 예방법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염의 증상으로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 즉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을 발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의 증가가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갭담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하고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 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염병 증상과 정의에 대해서 지금껏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다음은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 감염 예방의 기본 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 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각종 감염병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 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인 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꼭 받도록 합니다. 다음은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손 씻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예방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전과 후, 장갑을 착용하기 전과 후,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코를 푼 후 또는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상처를 만지기 전과 후,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에 접촉한 후, 사용하고 난 오염 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과 음식을 만지기 전이 손 씻기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 관리 지침입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리며 문질러 주세요.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한 이미지는 선생님들께서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중요한 점은 손 씻기 후 종이 타월 한 장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그 종이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수급자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 관리를 실시합니다.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합니다. 누워서 생활하시는 와상 수급자의 경우 주 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중에서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 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합니다.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습니다. 직원 유니폼, 가운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 도구는 철저히 관리합니다. 필요시 보호장구,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합니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합니다.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합니다.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서비스에서는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 등은 사용하지 않기에 전체적인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개인 위생 관리를 중점해서 들으시고 생활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환경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환경 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 하는 공간은 일반 세제와 소독 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습니다.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유치 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에서는 유치 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 관리가 극히 드문 사례로 슬라이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합니다. 처리 후에는 꼭 손을 씻습니다. 오염물질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합니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합니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읍니다.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은 비웁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리 지침인데요. 방문 요양에서는 드문 사례로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를 참고하여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감염성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관리 지침 교육을 하겠습니다.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서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종결하도록 합니다.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법정 감염병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선생님들께서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등 종류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지침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청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